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이번 방미를 통해서 숟가락을 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얹을 요소는 굉장히 많죠. 이재용 부회장의 반도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특히 백신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숟가락을 얹을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매번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해외 순방 또한 그렇게 순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논란이 좀 있었죠. 바로 김정숙 여사의 미국 방문이 좌절이 된 것인데요.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백신도 맞고 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못 가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김정숙 여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의 스가 또한 마찬가지로 영부인 같이 대동하지 않고 혼자 가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김정숙 여사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가가 받았던 대접과 똑같은 대접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백신까지 맞고 미국에 갈 준비를 했었던 김정숙 여사는 미국에 못 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처음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식 실무 방문 성격인 관계로 부인 김정숙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치 저 해명만 듣고 있으면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청와대에서 안 가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김정숙 여사가 못 간 이유로 질 바이든 여사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질 바이든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수직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 시험 본 거 채점하는 것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에서 뭐 채점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참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청와대가 지금 능동적으로 김정숙을 배제시킨 게 아니라 배제당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항변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김정숙 여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맞는 얘기죠. 이번에 스가 총리는 부인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서 미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부인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갔다. 이것만 가지고 바이든 지금 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나와서 지금 접견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별로 많지가 않죠. 뭐 그런 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의전장과 쿨리 8구 항공지원 전대장 요 두 사람 정도가 나왔고요. 대부분은 지금 한국 측에서 나왔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 이승배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회장, 이재수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장, 김선아 한국학교 워싱턴 지역협의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 약간 좀 미국 측에서 지금 마중을 나온 사람들의 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갔는데 뭔가 좀 그게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이해는 하죠. 근데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게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 레드카펫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 레드카펫이 지금 어떻습니까? 양 지금 테두리에 까만색 줄이 지금 저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다른 지금 외국의 정상들의 경우를 봤었을 때 양 옆에 까만 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시게 되면 통으로 지금 저런 식으로 빨갛게 되어 있지 까만색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원래 미국 측에서 레드카펫을 깔아놓지 않았는데 한국 측에서 부랴부랴 지금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그리고 사진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식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애달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레드카펫 그거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그 레드카펫 없고 그냥 뭐 지나갔었을 때 또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게 이제 눈치가 보여가지고 부랴부랴 깔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불쌍합니까?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좀 늦은 시간에 미국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바로 다음 일정을 위해 가지고 차가 지금 비행기 앞에 바로 지금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런 장면이 지금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일본의 지금 스가 총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기에 지금 왜 왔냐 이거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거칠에 치장하는 거, 언론 쇼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동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저것뿐만 아니라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처음에는 다음같이 보도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한 첫날에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의 여장을 풀고 하룻밤 휴식을 취한 뒤 이튿날부터 일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자, 여기가 바로 블레어 하우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측에서 해외에 이제 정상들을 모실 때 사용하는 장소가 바로 블레어 하우스죠.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서
여기서 묵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묵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기사를 쓰신 분도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갔으니까 블레어 하우스에서 머물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지금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니까 블레어 하우스에 묵지를 않은 것 같아요. 블레어 하우스가 아니라 백악관 인근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묵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뭐라고 설명이 나옵니까? 국빈 방문이 아니라 공식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요. 야, 공식 실무 방문 이 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김정순 여사가 미국에 가지 못한 이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실무 방문 때문인 것이고 블레어 하우스에 머무르지 않고 백악관 근처의 호텔에 머문 것 또한 마찬가지로 실무 방문이기 때문이다. 실무 방문 아니었으면 어쩌려고 그랬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기 전에 한 달 정도 먼저 방문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가 총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스가 총리 또한 마찬가지로 저 호텔에 묵었을까요? 어떻게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작 스가 총리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었다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문재인 정부 내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당연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미 지금 동맹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미 관계보다 미일 관계가 훨씬 더 지금 돈독하다라는 게 여러 가지 지금 측면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가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방미를 했는데요. 스가 총리를 이렇게 지금 바이든이 부르죠. 요시라고 친근하게 애칭으로 지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놓고 일본에 대해서 아주 가까운 동맹이다, 아주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까지 각별함을 표시를 하죠. 물론 제가 지금 바이든이 저렇게 애칭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립 서비스 형태로 좋은 파트너다, 좋은 이제 동맹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미일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 요 지금 세계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나라가 어딥니까? 북한이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논의를 한다고 하면은 누구랑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과 논의를 해야 되지만 당연히 한국과도 논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중요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대놓고 지금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스가 총리와 바이든이 만났을 때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고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백악관에서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저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의 청와대 정의용 쪽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거는 지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거는 지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한국을 지금 무시해 놓고 한국을 지금 패싱한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만 지금 논의를 한 다음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완료가 됐다, 이런 지금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바이든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뭡니까? 새로운 논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논의가 끝난 문제에 대해서 한국한테 일반적으로 알려주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설득을 하겠다, 그 뜻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레드카펫이 됐건 무슨 묵는 숙소가 됐건 그런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 걸 다 차치해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북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은 지금 대놓고 문재인 정부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 가지고 또 숟가락 얹을 그런 이제 고민만 하고 있을 텐데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